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9세 정미숙 선생님이 혈류순환 문제로 고생하다가 들기름 속에 숨겨진 식물성 오메가3을 발견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참기름과 뭐가 다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 아침 6시, 정미숙 씨는 이불 속에서 손을 비볐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무리 주무르고 비벼도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2겹 신고 수면 양말까지 신었는데도 발끝은 시렸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지만 발바닥이 차가워서 바닥에 딛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온수 매트를 켜고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손끝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어붙는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온기가 안 도는 느낌, 손발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느낌, 얼굴 혈색이 안 좋고 창백한 느낌, 그리고 가족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서운함.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은 일주일 뒤에야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미숙 씨는 손발이 차가울 때마다 따뜻한 물에 담그고 핫팩을 붙이고 두꺼운 양말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손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 자주 있으세요? 네, 겨울만 되면 심해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안 돼요. 혈압은 정상이시죠? 네, 약 먹고 있어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중성 지방이 조금 높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건 말초혈관으로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혈류 개선이 필요해요. 미숙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 좋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늘리셔야 합니다. 들기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마트에 들러 들기름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들기름 뚜껑을 열었습니다.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약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혈류 개선에 좋은 음식으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고 유튜브를 켜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기름 산패 빠르니까 조심하세요. 썸네일에는 들기름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누르자 자극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에 노출되면 빨리 산패되고 산패된 기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미숙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는 혈류에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산패되면 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 기름 먹으면 혈관 망가집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 들기름 먹으면 독이 됩니다. 미숙 씨는 유튜브를 끄고 들기름 병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나물 무침에 들기름 넣어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들기름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들기름 병을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먹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버려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여전히 냉장고 문을 열고 들기름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 손에는 들기름 병,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 유튜브 검색창에 들기름 혈류라고 쳤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들기름 혈류 개선의 끝판왕. 하루 들기름 한 숟가락, 혈관 청소. 그런가 하면 들기름 산패되면 최악. 들기름 잘못 보관하면 독.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들기름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산패되면 안 좋대. 너희도 조심해.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봤어. 진짜 무섭더라. 우리 나이엔 뭘 먹어도 조심해야 해. 그냥 약이나 잘 먹고 살자. 미숙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남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색했습니다. 들기름 진실. 그러자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띄워줬습니다. 썸네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들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 혈류에 좋을까? 나쁠까? 의학 논문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영상 길이는 17분. 미숙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깔끔한 배경, 손에는 종이 한 장.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코치 이담입니다. 오늘은 들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들기름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의학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들기름이 혈류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씨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혈류와 오메가3의 관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흐르는데요. 혈액이 잘 흐르려면 혈관이 유연해야 하고 혈액이 끈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해지면 말초혈관까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럼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혈관 그림에 오메가3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오메가3를 드세요가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담 코치는 이어서 들기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줄여서 AL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그러니까 15ml에 약 8g의 ALA가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5g 정도니까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담 코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릅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서 산화되는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숙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담 코치의 말은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제목들과 달랐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들기름은 절대 금기식품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다만 적절히 보관하고 사용하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미숙 씨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발 차가운데 이 영상 보고 들기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들기름 끊었는데 이제 다시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이담 코치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들기름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담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내일부터 들기름을 먹어보기로 했다. 단 냉장 보관하고 나물 무침에 넣어서. 노트를 덮고 미숙 씨는 들기름 병을 냉장고에 제대로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담 코치의 채널 소개란에 적힌 온라인 상담 신청 링크를 눌렀습니다. 신청 폼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69세이고 손발이 차갑고 혈류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를 드시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들기름이 무섭더라고요. 이담 코치님 영상을 보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정말 들기름을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숙님 신청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상담 가능하실까요? 미숙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미숙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줌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담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님. 이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미숙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선생님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보고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담 코치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혈압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5년 정도요. 손발이 차가운 건 언제부터였어요?
10년 전부터요. 겨울마다 심해져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중성지방이 조금 높대요. 180 정도요.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은 없으세요? 없어요. 생선 기름 같은 오메가3 영양제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담 코치는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상태는 혈류순환 개선이 필요하고 식물성 오메가3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생선 기름이 안 맞으시니까 들기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혈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은 이렇게 속이 빈 관처럼 생겼습니다. 혈액이 이 관을 통해 온몸으로 흐르는데요. 혈관이 유연하지 않고 딱딱해지면 혈액이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손발 같은 말초까지 혈액이 안 가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미숙 씨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오메가3 분자를 그렸습니다. 오메가3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선에 많은 EPA, DHA이고요. 다른 하나는 식물에 많은 ALA입니다. 들기름에 많은 게 바로 ALA입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을 드시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담 코치는 이어서 들기름을 설명했습니다. 들기름은 들깨를 짜서 만든 기름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그러니까 15ml에 약 8g의 ALA가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5g이니까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미숙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이담 코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되면 기름 냄새가 역해지고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어두운 병에 담긴 걸 사시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나물 무침, 비빔밥, 국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미숙 씨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들기름 나물 무침 냉장 보관.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생선 기름이 안 맞으시니까 식물성 오메가3인 들기름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 드시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지켜보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들기름을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보관과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담 코치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만의 점심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미숙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루틴이요? 네, 매일 점심에 같은 방식으로 들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혈관은 규칙적인 관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마다 혈관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담 코치는 종이에 메뉴를 그렸습니다. 점심 12시, 밥 한 공기 나물 무침 한 접시,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기. 미숙 씨는 메모했습니다. 나물은 시금치, 숙주, 콩나물,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들기름을 넣는 겁니다. 점심 12시 30분, 가벼운 산책 10분. 미숙 씨는 종이에 시간표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건가요? 네,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미숙 씨는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12시, 내 혈관과 약속된 시간.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그 문구 꼭 기억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미숙 씨는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12시, 미숙 씨는 시금치 나물을 무쳤습니다. 냉장고에서 들기름을 꺼내 한 숟가락 부었습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산패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담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한 달은 괜찮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나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고소한 맛, 부드러운 식감,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점심 12시 30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밤에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덜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미숙 씨는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손을 만져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미숙 씨는 점심 루틴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손발 온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만큼 얼음장은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느낌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3일째, 손발 조금 덜 차가움. 4주가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점심 12시에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12시 30분에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재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성지방이 180에서 150으로 낮아졌어요. 좋아진 겁니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점심마다 나물 무침에 들기름 넣고 걷기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생활 습관 유지해 보세요. 미숙 씨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혈류가 막히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와 손을 만져봤습니다.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발도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미숙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몸이 조금 나아지면서 미숙 씨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자식들 챙기느라 내 몸을 방치했을까? 어느 날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요즘 점심마다 들기름 먹고 운동하는데 손발이 많이 따뜻해졌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엄마가 예전에 손발 차갑다고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무심했어?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고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기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숙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이담 코치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털어놨습니다. 코치님, 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건강은 엄마 몫이라는 말이 너무 서운해요. 이담 코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서운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지는 건 가족에게도 선물이에요. 우선순위를 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지금부터는 남 눈치 보며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종이를 꺼내 인생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대 결혼, 30대 육아, 40대 자녀 교육, 50대 시부모 간병, 60대 손주 돌봄, 그리고 70대 근처에 처음으로 적는 단어. 나. 미숙 씨는 그 글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녀 수빈이가 놀러 왔습니다. 수빈이는 대학교 1학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즐겨보는 세대였습니다. 점심 12시 수빈이는 할머니가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고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할머니 점심 루틴이야. 수빈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유튜브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미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뭐 그런 걸 해. 하지만 수빈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수빈이는 할머니의 점심 루틴을 짧게 찍었습니다. 나물 무침 만드는 모습, 들기름 넣는 모습, 먹는 모습, 걷는 모습,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69세 할머니의 점심 12시 루틴 들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로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수빈이는 할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숙 씨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네? 며칠 뒤 수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조회수 2,500 넘었어요. 미숙 씨는 놀라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조회수 2,800, 댓글 40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발 차가운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들기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습 보니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구나. 영상이 조금씩 퍼지면서 딸 은지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응, 수빈이가 찍었어.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엄마가 건강 얘기할 때마다 부담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엄마가 스스로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미숙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엄마 몸 챙기는 거니까. 네, 엄마. 저도 점심에 들기름 사서 먹어볼게요. 아들 준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영상 봤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어머니, 저도 들기름 사서 나물 무쳐 먹어볼게요.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미숙 씨는 아침에 일어나 손을 만져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발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양말 한 겹만 신어도 충분했습니다. 미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창백했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손발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기로 했다. 매일 점심 12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약을 먹지만 약만 믿지 않습니다. 점심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걷기 루틴은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시니어들이 직접 올린 나의 들기름 루틴 영상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손녀 수빈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찍어줄 수 있어? 수빈이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기름 냄새가 역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고 그게 제 혈류를 다시 살렸습니다. 의학적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면 절반짜리일 뿐이에요. 저는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손발보다 먼저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같이 점심 12시에 만나기로 해요. 들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수빈이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숙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점심 12시 또다시 혈관과의 약속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외에도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가 좋습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 비빔밥, 국에 마지막에 넣어 드시면 좋고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니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 양파, 마늘, 생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손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말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혈류가 정체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점심 12시가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